이 친구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얘를 들여왔는데, 데이트 코스로 실내 데이트 코스 찾고 계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트래블 유토입니다. 오늘은 루이비통 다녀온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도산공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루이비통 무료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청담동의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열리고 있고요. 제가 이 전시회를 보고 싶었던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앤디 워홀 작품을 한 번도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점도 있었어요. 더현대 서울에 원래 오픈할 때 앤디 워홀 전시회를 꽤 크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전시회랑 다르게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에서 하는 전시는 루이비통이 소장용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죽기 직전까지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위주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여기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이 크게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건축 전공이기 때문에 현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로 건축학도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건물 자체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것부터 정말 저는 떨리더라고요. 무료 전시회 가기 전에 최근에 샀던 루이비통 파우치가 있거든요. 제가 루이비통 파우치는 처음 사보는 건데 요거 언박싱만 하고 같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사실 가기 하루 전날이에요. 짜잔! 요렇게 루이비통 파우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증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루이비통 파우치입니다. 원래 제가 명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시그니엘 서울에 4박 5일 동안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있으면서 옷은 계속 바뀌는데 뭔가 파우치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장만했습니다. 오, 요렇게 내부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짜잔짠짠짠짠짠. 드디어 나왔습니다. 영롱하죠? 요런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딱 요런 사이즈 27, 21 사이즈고요. 몸통으로 치면 거의 딱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잡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깔끔한 디자인 때문에 요거를 구매해왔어요. 모노그램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어요. 모노그램이 제가 파란색 모노그램 그거랑 이 친구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얘를 들여왔는데 제품명은 포세트 보야주 MM2고요. 가격은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는 157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가 가죽이라서 조금 더 광택도 나고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퍼가 여는 데를 보면은 여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지퍼 부분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서 요거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안쪽에는 카드 수납도 돼가지고 지갑 대용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총 6개 카드 슬롯이 있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찌 파우치를 써왔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얇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요번에 좀 수납이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건물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비정형 건축, 해체주의 건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스페인의 정말 유명한 구게나임 미술관 건축과에 입학하고 1학년 때부터 엄청 줄기차게 이론 수업부터 설계 수업 때까지 정말 많이 들었던 건축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설계하신 건물이 한국에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을 생각하시면은 가로와 세로, 직선의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인데 이 프랭크 게리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건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비대칭적으로 솟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도 이분이 설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명품 브랜드의 역사나 그런 것들은 아직 명품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잘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명품 브랜드에서 예술가들과 예술에 대한 애티튜드를 볼 수 있었던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이 4층까지 있어서 정말 웅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루이비통 매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규모가 엄청났어요. 한국의 전통 무용에서 건물의 컨셉을 착안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곡선이나 이런 한국적인 전통과 해체주의 건축이 어떻게 묻어나는지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매장은 크진 않았고요. 30분 규모의 전시였지만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들, 현대적인 트렌드를 읽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시는 이 모든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4층 공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무조건 도슨트를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도슨트를 꼭 예약하시고 가시면 좋은 게 이 전시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프랭크 게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 하나랑 그리고 앤디 워홀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간 하나로 총 2개 정도 나눠져 있는데 있는 자리에 서서 모든 작품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루이비통에서 소장하고 있는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는 만큼 세계에서 딱 한 점만 있는 작품이 여기에 전시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 작품을 직접 가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슨트를 예약하고 가시면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과 그리고 앤디 워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앤디 워홀을 잘은 몰랐는데 그 유명세에 대한 대중예술에 대한 걸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가벼운 예술을 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도슨트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앤디 워홀의 역사와 작품 활동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현대예술, 대중예술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내면 안에 얼마만큼 깊이 성찰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사진을 찍어낸 거를 이제 판화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건 너무 그냥 프린터로 뽑아내는 느낌이 아닐까 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예술적인 포인트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예술적 가치와 작품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전시였습니다. 앤디를 찾아서라는 제목처럼 앤디 워홀의 자화상들을 볼 수 있는 전시거든요. 다양한 자화상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인물의 자화상도 있었는데 이 자화상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정말 달랐기 때문에 이 전시만 갔다 오더라도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제 안에 많은 것이 남았던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앤디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인증샷들 몇 개 소개드려봅니다. 앤디 워홀 작품들이 있는 전시관 안쪽에서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찍으시면 좀 더 우아한 느낌의 인증샷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랭크 게리 스케치와 이야기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찍으신다면 풀샷으로 해서 조금 더 웅장하고 기존에 찍어보지 못했던 느낌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에서 전시도 보시고 인증샷도 찍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시 공간 운영 시간은 12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전시는 2021년 10월 6일에 시작했는데 2022년 2월 6일까지 계속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앤디 워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데이트 코스로 실내 데이트 코스 찾고 계신 분들은 루이비통에서 하는 무료 전시회 앤디를 찾아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와 호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 안녕.